기획에서 완료까지 1년 8개월. 로마는 멀고 멀었다. 곳곳에 넘어야 할 산이 있었고 건너야 할 강이 있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들은 또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보람을 알게 해준 시간이었고, 반짝이는 발견의 기쁨이 함께했던 시간이었다. 모든 지나온 길은 돌아보면 어떻게 저 길을 걸어왔는지 아득하기만 하다. 일반인한테 공개 안 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 우리는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2012년 2월, 우리는 튀니지에 있었다. 촬영지 물색을 위한 답사길이었다. 위대한 로마 제작엔 재연이 필수였지만 여러 여건상 로마 현지에서는 재연 촬영이 불가능하여 대체 장소를 찾는 중이었다. 튀니지는 매력적인 곳이었다. 로마에 비해 비용이 훨씬 싼 데다 로마와 달리 유적에서 촬영도 가능했다. 과거 로마가 지배했던 땅인 만큼 고대 로마 제국의 유적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화면의 사실감을 살리기에 제격이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전문 스튜디오도 갖추어져 있어 BBC, 히스토리 같은 방송사들과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사들도 이곳을 거쳐갔다. 튀니지야말로 우리가 찾던 그곳이었다. (9월 11일) 우리 촬영팀과 튀니지에서 기용한 신바트 프로덕션 스태프들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EBS 스태프는 20여 명, 현지 스태프는 40여 명에 달했다. It's very special film because the first time that I work, me especially in the film 3D, very important experience for me and I think for us also. Yeah. And so we start with who? From there. So Hanan, she's a costume wardrobe. Yes, she's very beautiful, has green eyes. 우리로서는 처음 경험해보는 대규모 국제 협업 프로젝트의 시동이었다. 드디어 첫 촬영이 시작된 날. 하마멧 외곽 긴 언덕길에서의 로케이션이다. 오늘 찍어야 하는 장면은 우리로선 나름 몹신이다. 말도 동원되고 엑스트라도 80여 명이 동원된다. 팽년의 거대함을 보여주는 거는 30명 이렇게 딱 돌아서 왔을 때 진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이고 저 뒤로 시시로 쫙 잡았을 때 근육경을 말하고 더운데 엔지가 못 나오고 이거 다시 걸고. 콜로세움 편의 주인공인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로마로 귀환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 많아. Saturno! Saturno, نمشيو في بلاصتنا. أكشن نمشيو نسو. حتى واحد ما ياخذ الكاميرا. أكشن! 찍고 أكشن! 또 찍고. 로마 병사로 분한 엑스트라들은 언덕길의 위치를 옮겨가며 올랐다 내려가기를 반복한다. 불과 수십 명의 엑스트라로 100만 대군을 합성해내야 하기에 그것은 불가피한 작업이었다. 그렇게 긴 시간과 수많은 노고가 모여서야 비로소 장면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것이 지난 1년 8개월 동안 위대한 로마 제작진이 통절히 깨달은 프로그램의 진리였다. 위대한 로마의 제작팀이 꾸려지고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된 것은 2011년 9월부터였다. 콜로세움과 폼페이라는 소재, 게다가 3D 다큐멘터리라는 특수성은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었다. 기존의 고대 문명을 다룬 다큐멘터리들을 보면 그 당대의 어떤 문명, 문화들을 참 잘 표현해놨어요. 이해하기도 쉽고. 그런데 보고 나면 늘 드는 생각이 남의 나라 이야기, 먼 이야기처럼 들리더라고요. 그게 좀 1% 부족하다는 느낌이 늘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 그 위대한 로마 경우에는 2000년 전의 제국, 위대한 로마가 과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 어떤 의미로 와 닿는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시작했고 그게 우리 프로젝트 시작의 어떤 출발점이었어요. 기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로마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너무나 많이 나왔다는 사실이었다. 그것들과 위대한 로마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또한 3D 입체 영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사하여 내용과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이야기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 각도에서 찍든 이쪽 각도에서 처음부터 해답은 나와 있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야, 새로운 스토리텔링, 새로운 비주얼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알파요 오메가였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지금까지 사실 3D 다큐멘터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3D를 하면서도 스토리텔링 자체는 2D에서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를 적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간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진 만큼 이 3D에 적합한 어떤 스토리텔링이 좀 다른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3D적인 스토리텔링을 좀 적용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을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콜로세움을 금투 경기장으로만 인식해왔죠.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큰 과제였고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콜로세움이 정치의 장이자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장으로서 어떻게 기능했는지 그 이야기를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이게 풀어냈고요. 폼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폼페이가 한순간에 정리된 도시인데 이 도시의 숨결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관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이 수많은 캐스트가 발굴이 됐는데 그 중에서 아주 손을 잡고 이렇게 있었던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고 있었던 한 쌍의 연인으로 추정되는 캐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인을 이야기의 중심 축으로 도입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갔죠. 3D는 제작 과정도 만만치 않다. 대본이 미리 나와야 하고 이것을 그림으로 옮겨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야 한다. 카메라를 들고 나가기 전에 한 장면 한 장면을 어떻게 만들지 결정해야 현장에서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사와 재현과 그래픽이 총동원되는데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우리 다큐멘터리에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이 있는데 화산이 폭발하면 연기 기둥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작은 돌멩이들이 쫙 떨어지면서 밑에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 도망다니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연출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도망다니는 사람들만 촬영을 하고 거기에 CG로 돌가루를 입혀서 충분히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제작하는 다큐멘터리는 입체라서 그런 식으로는 제작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돌멩이 만들어서 뿌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사람이 뛰는 장면에는 이걸 돌가루를 뿌리면서 촬영을 하고 그 뒤는 CG로 덧대서 효과를 내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화산 폭발의 그래픽과 재현이 결합되는 고난도 장면. 여기서 화산암 돌 알갱이들은 대히트였다. 돌 알갱이들을 날리기 위해 강풍기가 동원되고 이것을 뿌리는 인원이 별도로 배치됐다.
아직 화산 폭발의 그래픽이 합성되지 않았는데도 쏟아지는 돌알갱이들이 그날의 절박함을 실감나게 한다. 배우들도 촬영팀도 대만족이다. 그러나 만들어서 준비한 돌알갱이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수 없이 한 번 뿌린 돌알갱이를 쓸어 담아 다시 재활용하기로 한다. 다시 화산이 폭발하고 밀려오는 화쇄류를 피해 사람들이 달아난다. 아우성치는 사람들 위로 쏟아지는 화산재. 이 장면이 그래픽과 결합하여 어떻게 사실적 효과를 내는지는 본편의 완성된 장면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밤늦도록 이 장면의 촬영은 계속된다. 그림의 난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스텝 배우 합쳐 200여 명 가까운 인원이 동원되는 대규모 씬이다. 여기서는 엑스트라도 연출 지시를 받는다. This is the pregnant woman. So you lie down like this. Okay, you lie down like this. The pregnant woman. 폼페이에서 발굴된 캐스트의 모습을 토대로 그날 숨져간 인물들의 최후를 그대로 그려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각각 이런 자세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았을 것이다. 배우들은 튀니지에서 현지 오디션을 통해 뽑았다. 40여 명의 예비 후보들이 캐스팅에 응했다. 데스파시아누스의 황제즈비를 공식 승인한다. 한국 방송사에서 100% 서양인 배우를 캐스팅하여 재연 촬영을 하는 일도 처음 있는 일이다. 배우들은 아마추어들이었지만 오디션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콜로세움 편과 폼페이 편의 주연 배우들도 여기서 발탁됐다. Just 2 minutes, please. I have to talk with you. It's so important, you know. Donc, mon rôle dans le film, c'est que je m'appelle Polybius et je suis l'amoureux de Julia. Dans le film, je travaille en tant que boulanger et Julia, un jour, elle est venue pour acheter du pain et là, c'était le coup de foudre, je l'ai aimé, donc voilà, on a commencé à y avoir des rendez-vous, on est sortis et tout, voilà, donc j'ai tombé amoureux d'elle et puis voilà, à un certain moment, il y avait le volcan. 저 아미의
you see in Megamra. I'm a Tunisian actor, and I'm the main actor for the Great Throne. It's one of the biggest documentary about Rome, and I'm playing the role of Titus. Titus, he's an emperor. Okay, what I know about Berenice is that she was 40 years old. Even that she was 40 years old, she was in love with a 30 years old man, approximately. With Malaris, everything is okay. We love each other. I went to see her in Jerusalem, and she came to see me in Rome. But what I really liked about this story is the tragic impact about it, because at the end he dies. And he never married after her or just made a relationship with someone else. So this is, I think it's a real and profound love story. So that's what I liked really about the character. 엑스트라 중에선 검투사들이 중요했다. 몸이 좋아야 하는 데다 실제 무술을 할 수 있어야 하기에 현지 스턴트맨들을 쓰기로 했다. 아무래도 콜로세움에서 글라디에이터 씬은 아주 저희한테 중요했기 때문에 글라디에이터 연습장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연습하는 걸 보고 또 모니터링하면서 또 합도 짜보고 하면서 신중하게 캐스팅하였습니다. 화려한 검투신을 기대하기엔 다소 무리인 듯 했지만 그들의 열성만은 대단했다. 콜로세움의 주요 검투신은 진짜 로마 시대 유적인 엘젬 원형 경기장에서 이루어졌다. 검투사로 분장한 스턴트맨들이 그들의 식스팩과 멋진 근육을 드러냈다. 모니터 속에서 그들은 근육만으로도 확연한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오케이, one more time. 너무 더워요. 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검투 장면은 실사 재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콜로세움의 수많은 관중 앞에서 벌어지는 경기를 보여주려면 스튜디오 크로마키 촬영이 필수 조건이다. 스튜디오의 블루스크린 앞에서 펼쳐지는 스턴트맨들의 검투 연기는 왠지 어설퍼 보인다. 헐리우드 영화의 액션에 익숙해진 우리 눈에는 말이다. 그러나 현장 실사와 재현과 그래픽이 결합되자 엉성해 보였던 그들의 연기는 금편에서 이렇게 소화되었다. 그러나 튀니지 촬영은 고난의 연속이기도 했다. 티투스의 로마 귀환 행렬 촬영 당시 40도에 달하는 폭염 속에 그늘 하나 없는 비탈길 2km를 수십 번 오르내려야 했다. 기어코 사고가 났다. 지친 엑스트라 중 한 명이 쓰러진 것이다. 그들에게 이런 강행군은 처음이라 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걸 찍어내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이 저희 제작진들은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신나게 찍었는데 현지 스태프들은 그걸 힘들어했어요. 자기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켜달라 외치면서 급기야 촬영 3일 됐을 때는 파업을 요청했습니다. 계속되는 강행군에 현지 스태프들이 파업을 했다.
튀니지에선 아무도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파업은 한국 스태프들의 간곡한 요청과 잔업수당 금액의 협상으로 겨우 타결됐다. 튀니지 첫 촬영할 때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3D라서 아무래도 장비도 많고 일단 운영하는 사람도 많고 현지 스태프들과 현지인들과 말도 언어도 안 통하고 거기다가 또 저희가 설명해 줄 방법이 3D라서라고밖에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강행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3D로는 하루에 몇 컷을 찍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대체 그 3D란 게 무엇이란 말인가? 3D는 매 장면마다 입체값을 결정해야 하기에 촬영 감독 외에 스테레오그래퍼라고 불리는 입체 영상 감독이 현장에 항상 함께한다. 그에게 한번 물어보자. 사람이 왼쪽 눈으로 보는 것과 오른쪽 눈으로 보는 이미지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직접 손가락을 앞에 놓고 한쪽 눈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보면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보는 이미지가 서로 다르게 이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두뇌는 자동으로 이제 서로 합성을 해서 이제 그것을 그 합성된 이미지가 우리한테 이제 어떤 거리감,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왼쪽 눈의 역할을 하는 카메라가 있고 오른쪽 눈의 역할을 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 두뇌가 하듯이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 장비를 조정해서 카메라의 거리와 각도를 조절해서 얼만큼의 입체감을 부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D 촬영은 매번 입체값을 새로 설정해야 하는 것 말고도 어려움이 많다. 3D 촬영이 힘든 부분을 얘기한다면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2D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쓰이는 어떤 주민 주마웃을 쓰는데 굉장히 좀 제한이 있다든지 아니면 장비가 커서 특정한 어떤 그 이동 장비에 실리지 못해서 어떤 영상 표현하는데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짧은 촬영 기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우리는 3D 카메라를 4조나 투입했다.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스텝의 배우들까지 촬영 현장은 늘 사람들로 득식을 거렸다. 밥 먹는 것도 한자리에서 해결되지 않아 식탁이 여기저기 펼쳐졌으나 어느 식탁에도 앉지 못하고 밥 먹는 시간을 아껴가며 일해야 했던 팀도 있었다. 바로 미술팀이었다. 한국의 역사도 모르지만 로마의 역사는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에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시청자들한테. 실제 사전 답사를 하러 갔을 때 거기에 뭐 벽화들이나 프레스코화들이나 이런 것도 보니까 약간은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역시 오리지널 그 벽화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부자들의 만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벽화에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었어요. 걔네 같은 경우에 뭐 어떤 고기를 먹었고 어떤 과일을 먹었다, 뭐 포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참고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전 답사를 하고 실제 사이즈를 실측을 하고 그리고 소품이라든지 이제 원단의 재질, 색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 상태에서 연출진이랑 협의를 하고 그리고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사전 준비를 정말 철저히 했거든요. 그렇게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항상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건 제대로 나오나? 그것도 궁금해. 아직 테스트 안 해보고 만지긴 하더라고요. 물도 또 막 이렇게 막 나오고 안 나오고 하면 되게 안 예쁠 텐데 골고루 이렇게 물이 있어야. 내 말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흘러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급거 수정하는 일이 잇따랐다.
그런 일들로 시간이 흘러가면 피가 말랐다. 마침내 분수가 제대로 작동되고 촬영이 재개됐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로만베스 씬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정말. 근데 거기를 그 로마 시대에 목욕탕으로 만들자니 중간에 다리도 제작을 해서 놨어야 됐고 6m짜리. 거기 수심이 너무 깊어갖고 테이블도 넣고 너무 할 게 많았고 준비할 게 많았던 것만큼 제가 걱정도 많이 했고, 근데 그 반면에 그림이 진짜 너무 이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와 진짜 이럴 정도로. 횡댕그레한 수영장이 영화 속 한 장면같이 화려하게 변신한 로마 목욕탕 씬. 우리 스태프들은 위대한 로마 전체를 통틀어 가장 멋진 장면으로 이 장면을 선정함으로써 지난한 작업을 완수한 기쁨을 만끽했다. 고군분투 속에서도 시간은 번개처럼 지나갔다. 폼페이 포럼에서의 선거 연설 장면이 마지막 촬영이었다. 촬영 기간 15일.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그야말로 전쟁처럼 보낸 시간이 그렇게 끝났다. 남은 것은 친구들. 처음에는 파업까지 해가며 항의하던 현지 스텝 배우들이 이젠 위대한 로마 제작진들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내는 친구들이 되었다. You have to see Great Rome. The Great Rome. You have to watch it. 안녕 트위니지. 이제 우리는 실제 유적들이 기다리는 이탈리아로 날아간다. 로마, 천년 제국의 수도. 어디를 둘러보나 고대 문명의 빛나는 유산이 가득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은 가혹했다. 갈수록 첩첩산중이란 이런 것일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고난이 시작됐다. 각 유적지와 박물관의 촬영 허가를 얻는 일이 이토록 어려울 줄이야. 현지 라인 프로듀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탈리아가 촬영 허가 받기로는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기 어려운 나라래요. 그리고 위대한 로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판권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기 있기 때문에 세계 판권까지 얻어야 되는 상황이라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트레비 분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비를 무슨 카메라 기종을 사용할 거냐, 그거에 따른 부속품은 뭐가 있냐, 그리고 그거를 또 어디에 위치시켜 놓을 건지, 그걸 실은 장비 차량은 어디에 주차할 건지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물어봐요. 그것도 굉장히 놀랐는데, 가장 놀라웠던 거는 그래서 카메라로 어떤 피사체를 어떤 워킹으로 찍을 거냐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과는 매우 달랐죠. 촬영에 지미집을 쓰려면 그에 따른 허가를 또 받아야 했다. 저 유명한 트레비 분수 하나를 찍을 때도 마음대로 찍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로마 유적 내부를 이처럼 대대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는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 했다. 이탈리아가 이렇게 규제가 심한 이유는 무분별한 촬영으로 인류의 문화유산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데, 그 뜻을 10분 수긍하면서도 이들이 우리에게 유독 빡빡하게 구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지경이었다.
가장 문제는 콜로세움이었어요. 저희 위대한 로마의 일부가 콜로세움이었거든요. 콜로세움이 주인공인데 퍼밋 받기로는 로마 시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면 콜로세움 자체에서도 허가가 나야 되지만 문화재청, 시네마 오피스, 경찰서 이렇게 4군데서 퍼밋을 동시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4군데 앞에서 그 새로운 라인 프루스와 저와 앉아서 죽치고 기다리면서 퍼밋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재촉을 해서 결국 받아냈죠. 그러나 문제는 계속 발생했다. 콜로세움에서 닥터 레아 인터뷰 중 갑자기 촬영이 중단됐다. 이탈리아 라인 프로듀서 살바토레가 급히 와서 하는 말이 경찰이 와서 콜로세움 외부에 주차한 촬영 차량을 빼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실로 부지기수였다.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이상할 정도였다. 그런데 촬영 허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다. 또 다른 문제는 사람들이었다. 로마가 어떤 곳인가? 이 도시는 연간 6천만의 관광객이 몰리는 세계적인 관광지 아닌가? 인파에 밀려 촬영이 어려운 상황이 종종 벌어졌다. 폼페이 게스트 수장고에 들어갔을 때였다. 굉장히 어렵게 들어왔어요. 들어오기 되게 힘들어요. 일반인한테 공개 안 돼요. 그런데 촬영을 하다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문득 돌아보니 우리 촬영팀이 관광객들의 구경거리가 돼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인파 속에서는 촬영은 물론 육중한 촬영 장비들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였다. 우리는 한방의 뮤스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로마 시내에서는 관광객이 움직이지 않는 새벽 시간에 촬영을 하기로 한 것이다. 오전 5시에서 8시 사이에 모든 촬영이 끝나야 했다. 그러다 보니 장비 세팅을 위해 신새벽에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현장 인터뷰를 할 교수님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5시 반에 출발해서 6시 도착해서 6시에 모두 히포지움 들어와가지고 지금 정신없이 장비 세팅하고 교수님 만나서 인터뷰하고 모두 크레이지 상황이에요. 아무도 없는 새벽의 콜로세움은 모두 우리 차지였다. 덕분에 특별히 준비한 장비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다. 그 콜로세움의 엄청난 스케일, 그 웅장함들을 그 영상으로 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특별히 그 콜로세움만을 위해서 그 수평리그를 제작해서 현장에서 사용했습니다. EBS 카메라 팀에서 세계 최초로 고안한 수평 리그 카메라. 콜로세움 내부를 한 시야에 담아내는 이 멋진 장면을 다시 한번 감상해보자. 네, 이거는 좀 자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위대한 로마 프로그램에 로마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가면 이제 교수님들이 누구누구 섭외가 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뭐 다리우스 교수님, 레이 로렌스 교수님, 닥터 레오 로셀라 이렇게 쭉쭉쭉 말을 하면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 다 섭외했냐 놀랍다. 이거는 공개가 됐을 때 세계 최고의 퀄리티로 콘텐츠를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로마 고고학계에서 내로라 하는 세계적 석학들을 한자리에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실로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And in 3D, well, this is actually something very new, very special, very powerful. 그러나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문제였다. 제작진들에겐 특히 오랫동안 콜로세움이 고민이었다. 이미 너무나 많이 다루어진 소재인데다 공간도 한정되어 내용적으로도 비주얼적으로도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때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콜로세움에서 모의 해전을 했다는 기록이었다. 나우마키아는 콜로세움에서 발생한 가장 거대한 행사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류가 만들어낸 지상 최고의 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나 거대해서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처음에 콜로세움에서 모의해전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가능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걸 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증거였다. 그런데 6년 전 발표된 최신 논문에 콜로세움에 물을 공급한 실제 수로를 찾아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게 이제 그 베스테 교수가 발표한 논문인데 여기 보면 이런 이제 그 흔적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 이 콜로세움의 여기 이게 내부 수로 시스템 물에 들어와서 이런 그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콜로세움 물이 채워졌다. 충분히 우리가 CG로 히포지움이라 불리는 콜로세움 유적의 지하. 이곳에서 베스테 교수와 함께 모의 해전에 물을 공급한 실제 수로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We have here some draft shafts, and this draft shaft was collected with the channel of the upper level. 수로 시스템은 입증할 수 있으나 모의 해전을 3D 영상으로 만드는 것은 좀 더 어려운 문제였다. 이것은 실사와 재현과 그래픽이 모두 결합되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까다로운 장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만큼 또 기대되는 장면이기도 했다. 모의 해전 전투에 사용될 배는 튀니지 스튜디오에서 직접 제작하기로 했다. 어쨌든 화면에 배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선상 전투 장면은 엑스트라 배우들을 투입하여 재현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We're gonna win. Yes, we're gonna win. God bless us. Thank you very much. Korea, thank you very much. 전투는 크로마키 스크린 앞에서 이루어진다. 이 장면은 나중에 그래픽 배경과 합성될 것이다. 몇 시간 후 다 완성됐다는 배를 앞에 두고 우리는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다. 만들어진 배는 로마 시대 군선으로 보기엔 너무나 허술했기 때문이었다. 배 하나가 모의 해전의 스펙타클을 한낱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다. 배를 다시 제작하기에는 시간상 불가능했다. 결국 그대로 촬영한 뒤 배 위에 그래픽을 더 씌우기로 했다. 이 장면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도 알 수가 없었다. 스튜디오가 있는 하마멧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엘잼. 모의 해전 장면의 관중석은 이곳 엘잼의 원형 경기장에서 촬영하기로 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로마시대 경기장의 유적. 규모는 작지만 구조는 콜로세움과 흡사하다.
분장한 엑스트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 도시에 사는 교사, 의사, 회사원들. 엑스트라를 자원한 이 평범한 시민들은 소풍이라도 나온 듯 주어진 역할을 한껏 즐기고 있다. 관중석 한 귀퉁이를 채우고 있는 100여 명의 엑스트라. 지금은 관광객들의 낯선 구경거리일 뿐이지만 촬영이 끝나고 방송이 나갈 때쯤 이들은 콜로세움의 관중석을 꽉 채우는 수만 관중으로 변모할 것이다. 콜로세움의 지하는 실제 유적에서 촬영됐다. 2000년 전 이곳의 수로 구조 시스템은 현재의 모습을 덮어 그래픽으로 재현했다. 시간 속에 사라져버린 것들.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과 그래픽으로 채워 넣어야 했다. 재현과 실사와 그래픽의 결합. 그런데 문제는 역시 이 물 위에 띄어야 할 배였다. 한국 왔을 보니 역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안 보여서 방패 위에 방패를 덧대고 배 앞머리도 만들어 붙이고 뒷머리도 만들어 붙이고 가판도 만들어 붙이고 관중 심고 물 심고 하다 보니까 거의 씬을 새로 조합한 새로운 장면을 만들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장소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찍은 컷들이 한 씬에 이제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연결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로 어쨌든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서 그게 다른 곳에서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니까.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현장에서 여건상 3D로 촬영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이것들은 2D로 촬영되어 3D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신기술로 이 일을 맡아주었다. 하나의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마치 2개의 카메라로 처음부터 찍은 것처럼 2개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하나의 영상으로부터 어떻게 2개의 영상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하나의 영상으로부터 영상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공간을 찾아내고 복원하는 기술이 들어가서 그것을 양안의 영상, 2개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에서의 마지막 촬영 장소는 바티칸 박물관이었다. 수많은 로마의 보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곳. 이곳이 방송사 촬영팀에게 개방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지금껏 이 바티칸이라는 공간, 이 로마라는 프로젝트가 3D로 촬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최초고, 특히나 이 바티칸에 있는 유적뿐만 아니라 이 로마 자체의 유물들이 굉장히 훌륭해. 디테일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입체감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3D 카메라를 딱 갖다 대면 바로 그림이 되거든요.
네로 황제가 썼다는 붉은 대리석 욕조. 기록 말살형을 받아 전해지는 유물이 거의 없는 네로의 이 사치스러운 욕조를 꼭 찍고 싶었다. 그런데 편집 내용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이 욕조 장면을 날렸다. 애착하던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다큐멘터리 제작이고 그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드디어 45일간의 숨막히는 촬영 전쟁이 끝났다. 수고했어. 일 년 8개월간의 고단한 여정. 그 시간 동안 수많은 분야의 스태프들이 위대한 로마라는 목표를 향해 열정을 모았다. 우리가 꿈꾼 것은 단지 새로운 한 발자국이었다. 어제 누군가 내디딘 발자국이 있기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고, 오늘 내디딘 발자국이 있기에 내일 또 누군가 더 멀리 떠날 수 있는 그런 걸음들이 모여 마침내 길을 만든다는 것을 믿기에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행복했다. 모든 길은 꿈꾸는 자들의 것이고 우리는 아직 그 길 위에 있다.